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이 7일 이민자들에게 ICE 단속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부터 FM 노선 지하철 개편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뉴욕시가 심각한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노후 사무실 빌딩을 12,000개 이상의 신규 주거용 아파트로 전환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국 대사관이 조지아주에서 발생했던 한국인 구금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한국 투자 및 방문 전담 데스크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이 7일 이민자들에게 ICE 단속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BC 뉴스에 따르면 맘다니 당선인은 X의 영상을 올리고 뉴욕은 모든 이민자를 위한 도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영상에서 뉴욕에 거주하는 300만 명의 이민자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하며 미국에 있는 누구나 ICE 요원과 대화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현장을 자유롭게 촬영할 수 있으며 주거, 학교, 직장 등 사적 공간에 대한 출입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판사가 서명한 영장이 없이는 ICE가 이러한 사적 공간에 들어갈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맘다니 당선인은 ICE는 법적으로 당신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구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제가 가도 되나요라고 반복해 물으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뉴욕은 언제나 이민자들을 환영할 것이라며 이민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매일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0월과 일주일 전 맨해튼 차이나타운 인근에서 벌어진 ICE 이민 단속 항의 시위 이후 나왔으며 맘다니 당선인은 내년 1월 1일 공식 취임해 4년 임기를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FM 노선 지하철 개편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F와 M 노선을 영구적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편은 오랫동안 FM 노선을 괴롭혀온 만성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하루 100만 명이 넘는 승객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제의 원인은 퀸즈에 있는 혼잡 구간으로 두 노선이 같은 선로를 공유하며 병목 현상이 반복돼 왔습니다. 제노리버 MTA 회장에 따르면 해당 구간에 열차가 합류하는 지점이 있어 열차 교차가 잦고 처리 용량 한계로 인해 지연이 불가피했다며 열차 분리를 통해 두 노선 모두 지연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선 개편 작업은 오늘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진행되며 이후 F열차는 퀸즈 플라자, 코트 스퀘어, 렉싱턴 53스트릿, 오에비뉴 53스트릿 구간을 담당하며 M열차는 21스트릿 퀸즈 브릿지, 루즈벨트 아일랜드, 렉싱턴 63스트릿, 57스트릿 구간을 운행하며 기존 F열차 역할을 대체합니다. MTA는 단기 불편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빠르고 안정적인 지하철 서비스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가 심각한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노후 사무실 빌딩을 12,000개 이상의 신규 주거용 아파트로 전환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추산에 따르면 이미 12,000개 이상의 신규 아파트 공급이 계획돼 있으며 이 중 3,000개 이상은 영구 저소득층 주택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대부분의 유닛은 내년에 착공 또는 완공될 예정이며 이는 2024년 도시계획 규제 개편안 시티 오브 예스의 초기 성과입니다.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이미 골드만삭스와 JP 모건 체이스의 옛 본사 등을 고급 아파트로 전환하며 금융지구 지역 주거화를 추진해왔고 최근에는 미드타운으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댄 가로드닉 뉴욕시 도시계획국장은 높은 오피스 공실률과 낮은 주거 공실률을 고려하면 전환 정책은 매우 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약 90개 건물이 전환 허가 절차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지만 상업용 임대 수요가 다시 증가하면서 향후 전환 후보 건물 간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깊은 실내 구조나 넓은 바닥 면적 등 건물 특성 때문에 전환이 불가능한 경우도 적지 않아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에릭 아담스 시장의 시티 오브 예스 정책에는 저소득층 주택 개발 신청 100건 이상이 포함되어 있으며 뉴욕시는 뒷마당 별채, 지하 아파트 등 부속 주택 확대도 장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속 주택 신청은 현재까지 100가구 미만에 그쳐 초기 속도가 더딘 상황이며 가로드닉 도시계획국 국장은 규정 정비가 이제 막 마무리됐다며 향후 신청 증가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1월 1일 취임하는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은 임대료 동결과 대규모 주택 공급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주한미국 대사관이 조지아주에서 발생했던 한국인 구금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한국투자 및 방문 전담 데스크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주한미 대사관은 KIT 데스크를 통해 발급받은 비원비자 주석란의 대미 투자 및 기술 이전 등의 방문 목적을 명시해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단속을 막을 방침입니다. 외교부와 주한미국 대사관은 김진아 외교부 2차관과 케빈 김 주한미국 대사 대리가 KIT 전담 데스크를 방문하고 한미비자 워킹그룹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KIT 전담 데스크는 상무부와 국무부, 국토안보부 소속 파견자들로 구성된 대사관 경제과와 유관부서가 협업해 운영됩니다. 대미 투자 기업을 중심으로 신속한 비자 발급과 여행 지침 안내, 투자와 관련한 입국 요건 협의 등 다양한 소통을 지원합니다. 특히 대미 투자 기업의 경우 자사와 협력사까지 포함해 전체 출장자들의 비자를 일괄적으로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전담 데스크는 이미 지난 10월부터 시범 운영돼 기업들과 개별 면담을 갖는 등 상시 협의 체제를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비자 워킹그룹은 지난 9월 조지아주 사태를 계기로 한미비자 제도 개선을 위해 출범한 협의체로 한국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와 미 국무부 국토안보부 상무부 노동부 등이 대거 참여해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9월 30일 첫 회의에서 비원비자와 무비자인 전자여행허가로 허용되는 업무 범위를 일부 확대한 데 이어 2개월여 만에 추가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에 합헌성 심리에 나섭니다. 대법원은 5일 미국에 불법 체류하거나 영주권 없이 일시 체류하는 외국인 부모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한 헌법적 정당성을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 직후 이런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2개 주와 워싱턴 DC는 행정명령이 헌법 14조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일부 주의 하급심법원이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지하라고 결정했고 이는 소송을 제기한 원국뿐 아니라 전국에 적용됐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6월 연방정부 정책을 하급심이 미 전역에서 중단하는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하며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후 지난 7월 뉴햄프셔 연방법원이 미국 시민자유연맹이 제기한 집단소송 신청을 받아들여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효력을 전국적으로 일시 중지시키는 예비가처분 명령을 내리면서 상황은 또 반전됐습니다. 연방항소법원도 같은 달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을 위헌 판결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에 이 사건을 신속 심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법원이 이날 심리를 결정함에 따라 내년 봄 변론이 이뤄지고 최종 판결은 초여름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외동포청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2026년도 예산이 총 1,127억 원으로 올해 대비 56억 원이 증액됐다고 5일 밝혔습니다. 동포청은 2026년 예산을 국정과제 이행에 중점을 두고 귀환동포 지원 강화, 세계한인 네트워크 재편, 차세대 정체성 교육 강화, 역사적 특수동포 지원 등 핵심 사업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기존 세계한인 회장대회 1개를 보완해 차세대, 경제인,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동포를 포괄하는 신규 통합 행사로서 세계한인 대회를 개최하기로 했고 지역별 한인사회 교류 활성화를 위해 3억 원을 책정해 대륙별 한인 회장 대회도 신설했습니다. 이 밖에 차세대 동포 정체성 확립을 위해 한글학교 역량 강화 사업 예산을 186억에서 195억 원으로 늘렸고 공관 방문이 어려운 동포를 대상으로 영사가 직접 찾아가 서비스하는 순회영사 활동 지원을 7억 7천만 원에서 8억 2천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 8경기가 뉴저지 매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 개최됩니다. 피파가 5일 공식 발표한 경기 일정에 따르면 뉴저지 매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는 예선전 5경기와 32강전 1경기, 16강전 1경기, 대망의 월드컵 결승전이 열리게 됩니다. 먼저 조별리그 예선전 5경기는 브라질 대 모로코 6월 13일 오후 6시,
16일 오후 3시 프랑스 대 세네갈, 22일 오후 8시 노르웨이 대 세네갈, 25일 오후 4시 에콰도르 대 독일, 27일 오후 5시 파나마 대 잉글랜드 등입니다. 이어 32강전은 30일, 16강전은 6월 5일 열리며 특히 7월 19일 열리는 월드컵 결승전도 뉴저지 매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치러져 전 세계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2026년 월드컵 티켓을 구매할 또 한 번의 기회가 곧 찾아옵니다. 무작위 추첨 방식의 월드컵 티켓 2차 판매 기간은 2025년 12월 11일부터 2026년 1월 13일까지 진행되며 피파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9일과 10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열고 2025년 마지막 기준금리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경제학자들은 금리 인하를 예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7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시카고대 부스 경영대학원 산하경제정책연구센터인 클라크 센터와 공동으로 대표적 경제학자 40명을 상대로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85%는 연준이 금리를 0.26%포인트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0.5%포인트 인상 또는 인하를 예상한 전문가는 없었습니다. 최근 높아진 실업률과 여전히 목표치를 웃도는 물가 상승률 사이에서 갈등 중인 연준이 결국은 노동시장의 안정을 위한 카드를 선택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여부를 두고 최근 한 달간 미국 내에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조차도 불확실하다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기준금리 예측 모델인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툴에서도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60%에서 40%로 낮아졌다가 최근 80% 이상으로 올라오는 등 변동성이 심했습니다. FT는 전문가들은 노동시장이 악화하고 있다는 우려에 연준이 차입 비용을 낮출 것으로 예상했다고 전했습니다. 연준은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금리 결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연준은 지난해 12월 이후 계속 금리를 동결했다가 올해 들어 9월과 10월 두 차례 금리를 0.25%포인트씩 인하한 바 있습니다. 그간 안전하고 조심스럽게 운전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던 웨이모가 마치 사람처럼 난폭 운전을 하기 시작했다는 보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연방도로교통안전국은 웨이모 차량이 지난 10월 조지아주에서 스쿨버스가 경광등을 켜고 정차했는데도 멈추지 않고 통과한 사건과 관련해 웨이모 측에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텍사스주 당국은 학기가 시작된 지난 9월 이후 웨이모 차량이 이를 위반한 사례가 19건이나 된다고 밝혔습니다. NHTSA는 질의서에서 텍사스주 사건을 함께 언급하면서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대에 운행을 중단할 수 있는지,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수정이 구현됐는지, 관련 리콜을 진행할 것인지 등을 캐물었습니다. 지난달 28일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웨이모 차량이 범죄 용의자와 경찰이 대치하고 있는 한가운데로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2차선 터널에서 웨이모 두 대가 동시에 차선을 바꿔 지그재그 형태로 달리는 모습이 목격되는가 하면 신호를 위반하거나 정지선을 지키지 않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자신의 앞을 지나가자마자 속도를 빠르게 올리기도 했습니다. 웨이모는 캘리포니아주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미국 내 샌프란시스코, 피닉스, 오스틴 등 5개 도시에 약 1,500대의 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뉴욕시에서 자율주행차 시험 운행을 시작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운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웨이모는 자사 차량이 운전자 없이 9,600만 마일을 주행했으며 인간 운전자 대비 중상 이상 사고 발생률이 91% 더 적다고 밝혔습니다.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의 인수에서 넷플릭스에 밀린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는 워너브라더스를 적대적 인수에 나섰습니다.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의 최고 경영자 데이비드 앨리스는 8일 오전 워너브라더스 주주들에게 주당 $30의 현금 인수 제안을 직접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넷플릭스가 제시한 현금과 주식 27.75달러보다 유리한 조건입니다. 그러나 워너브라더스 주주들이 지난주 거부했던 제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제안은 앨리슨 가족과 사모펀드 레드버드 캐피털의 지분 투자,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은행,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의 $540억 규모의 부채 약정으로 뒷받침됩니다. 사안의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파라마운트는 회사 규모가 작고 트럼프 행정부와 우호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규제 승인 절차가 훨씬 단축될 것으로 주장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넷플릭스의 인수 제안은 가장 큰 스트리밍 플랫폼 간의 합병에 대한 우려로 이미 반독점법 위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5일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수가 승인되지 않을 경우 워너 브라더스 디스커버리에 58억 달러를 보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워너 브라더스가 파라마운트 등 다른 회사와 합병을 추진하기 위해 인수 계약을 취소할 경우 28억 달러의 해지 수수료를 넷플릭스에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에 6개월 및 9개월 프로모 플러스 CD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최고의 금융 서비스로 당신을 존중하는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의 예방접종자문위원회가 30년 이상 유지된 신생아 B형 간염 예방접종 권고를 지난 5일 폐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최대 스트리밍 업체인 넷플릭스가 할리우드 영화 제작사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를 인수하기로 결정한 사안과 관련해서 해당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과도하게 커지는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정부의 승인 과정이 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베선트 재무장관은 올해 경제 전망과 관련해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 3%로 올해를 마무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내년에는 인플레이션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가 올해 가장 영향력을 발휘한 인물 25명을 발표했으며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슨 황과 최근 워싱턴 스피릿 여자 축구팀을 인수한 한국계 미국인 미셸 강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연방법원이 구글의 온라인 검색 시장 장기 독점 해소를 위해 구글이 앞으로 자사의 검색 인공지능 등 서비스를 스마트폰의 기본값으로 설정하려면 제조사들과 매년 계약을 갱신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테슬라의 인공지능 책임자는 내부 직원들에게 내년 2026년이 인생에서 가장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업무를 예상해야 한다고 전체 직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애플이 마침내 폴더블 아이폰 시리즈의 양산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접히는 부분에 주름이 전혀 없는 디스플레이를 구현하고 우수한 냉각 성능을 위해서 베이퍼 챔버 기술이 적용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브라질 상파울루의 최대 규모 공공도서관 마리오 데 안드라데의 무장강도 2명이 침입해 프랑스 출신 야수파의 창시자 앙리 마티스의 판화 8작품과 브라질 대표화가 칸딘도 포르티나리의 작품 5점을 훔쳐 보조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6도, 최저 기온은 34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7시 8분, 해지는 시간은 4시 28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KCS가 음악 미술 운동을 통한 뇌 건강 유료 프로그램 뇌건강 아카데미를 진행합니다. 12월 13일과 12월 20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KCS 베이사이드 본관에서 진행됩니다. 선착순 25명을 모집하며 25명 충원시 모집을 마감합니다. 프로그램 참가비는 120불이며 결제 방법은 추후 안내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상으로 12월 8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